트럼프가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1% 지지율로 출발한 아웃사이더가 경선 레이스에서 16명의 경쟁자를 제치고요, 162년 전통의 미국의 가장 유력한 양대 정당 중의 하나인 공화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롤콜이라고 각 주의 대의원들을 세워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냐고 확인을 해서 결국 과반수 이상의 50개 주와 6개의 자치령 등에서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폴 라이언 의장의 공식 후보 선출 발표 이후 라이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온 힘을 합쳐나가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진짜 변화와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에 지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누가 장난을 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미국 MBC가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유권자 9,353명을 조사로 한 11일, 17일 실시한 이 다자 대결, 그러니까 이 게리 존슨 같은 이 자유당 후보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49대 39로 힐러리를 1% 앞섰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의회 전문지 더힐은 모닝 컨설트 서베이가 14, 16일 유권자 2,2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39% 지지율로 힐러리를 따라붙었다고, 41%입니다. 힐러리는 따라붙었다고 이렇게 보도했고요. 미국 몬머스 대학이 14, 16일 유권자 688명을 한 조사에도 이 45대 43, 트럼프가 2% 차로 추격하고 있다, 이래 나왔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는 7%라고 했습니다. 차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화당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지지를 결집하는 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또 힐러리 61.3%, 트럼프 38.6%라고 했습니다. 물론 힐러리의 지난달 당선 확률은 80.3%였습니다. 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집계 방식에 따르면 힐러리의 승리 가능성이 65에서 80, 또 다른 프리딕터 와이저는 힐러리 69대 트럼프 31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요, 이런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도구조차도 기성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결국은 앞서고 있는 자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유리하게 나오진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아니라요, 여론조사의 흐름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변화하는 물밑의 흐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적합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의 요구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서 가고 있다면 어제 있었던 트럼프 부인의 연설이 과거에 미셀 오바마 연설을 표절했다, 작성자의 실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세상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되지 않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트럼프에 관해서는 작은 실수도 침소봉대하고 힐러리의 국가 지도자로서 있어서 안 될 실수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모든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뭔 여론조사를 가지고 크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공화당의 본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와 손을 잡기로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일 이제 트럼프의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장벽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좀 온건한 표현으로 자신의 가치가 미국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연설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가요, 지금 당선되려면 몇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FBI는 사실상 힐러리가 유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등이 나서서 불기소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FBI 국장이 퉁명스럽게 쟤는 유죄인데 기소는 안 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한테는 지금 도움이 되는 역할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두고두고 힐러리의 발목을 잡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힐러리의 이런 이메일 게이트 같은 부분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분노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가, 트럼프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화당의 공식 후보로 뽑히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분산되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하자고 결집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주쯤 지나면 확인이 될 건데요. 일단 트럼프로서는 내일 최종 전당대회 날 연설을 멋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힐러리를 제대로 공격하는 일만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요, 빌 클린턴 재단 등에 끈을 대고 트럼프 당선을 좀 이렇게 안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근데 빌 클린턴 재단에는 일본이나 주변의 여러 국가들 또 세계적 기업들이 벌써 줄을 하도 많이 서 있어서 그 줄을 서도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런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TV에 종편에 방송을 나갔더만은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황 소장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왔다. 자, 제가 트럼프 된다고 해가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나름대로 미국의 조야의 인맥들에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는 트럼프가 승리할 걸로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트럼프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가 지지한다라는 말을 못하던 이런 분들도 이제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힐러리의 이메일 폭탄, 힐러리의 수양딸이 후마 에브딘이죠. 자, 그리고 힐러리의 척근이고 국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후마 에브딘은 이 힐러리와 딱 붙어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완전히 총애를 하는데요. 40살 먹은 중동 출신의 여자인데 20년 인연입니다. 남편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일할 때 인턴을 하면서 힐러리를 보좌했던 경력까지 하면 30년쯤 된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할 때 인턴으로 도와준 것까지 하면 20수년이 되는데요. 자, 클린턴한테는 레인스키가 있었고 힐러리한테는 에브딘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 무슬림의 딸입니다. 그래서 IS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변절자라는 몇몇 정치인들을 규정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IS의 명단에 힐러리의 문고리, 박근혜 대통령의 3인방처럼 힐러리의 문고리 권력 후마 에브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 여자가 무슬림 형제단과 관계 있다라는 말도 돌았고요. 힐러리 스스로가 나는 딸이 하나인데 두 번째 딸은 후마 에브딘이다 했습니다. 이 에브딘만이 힐러리의 매일 절반 이상을 갖다 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친구고요. 힐러리를 완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국무장관 사이에 각종 거래를 중재한 사람도 이 여자입니다. 일벌레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야심만만한 사람인데, 하원 의원을 하던 남편 앤토니 바이너가 성추문 스캔들 때문에 날아갈 때 섹스팅을 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사를 받았는데, 전번에 이메일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들고 다닌 블랙베리의 이메일 등이 이 빌 클린턴 재단의 PC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제 그걸 조사를 받았는데, 힐러리는 39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또 이 자신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FBI를 해유하기도 했고, FBI의 그 수사 담당자의 부인을 힐러리 측이 돈을 줘서 선거에 출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치적으로 딜 친 거 아니냐,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이미 의회 감독위원회에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착수했다라는 3단락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FBI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이메일을 발견했다. 재수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이것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힐러리 재수사로 이렇게 번져버렸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이미지가 다시 좀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답한 사람이 60%가 넘고 35%의 미국 국민이 힐러리를 찍을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고, 심지어 한 9% 정도는 입장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기 전까지도요, 트럼프와 힐러리의 격차가 급속하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힐러리를 지지하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국이 하는 조사, 이게 제일 권위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평가되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 일요일 날 몇 프로였는가 하면 12% 차이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에요. 그런데 지난 28일 나흘 만에 10%가 줄어들어서 2% 차이가 났다 했고, 또 지금 저 FBI 조사 발표가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조사인 것까지는 1% 차입니다. 그리고 IBD TIPP 조사에서도 2% 차고요. LA타임스와 USC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2%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급속하게 지금 여론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좁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 30년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입장을 살짝 바꾸려고도 했던 이 미국 교수 있죠. 아메리칸대 교수 앨런 릭트먼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자신의 대선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 미국 대선 결과를 모두 다 맞춘 확률 100%입니다. 그는 1860년부터 1980년까지 역대 대선을 분석해 다음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13가지 핵심 질문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런 참 거짓 맹제로 구분되는 13가지 질문에서 거짓이 6개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집권당 후보가 당선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 9월 23일에도 이 13개의 맹제 중 힐러리가 6개를 충족하지 못해 힐러리가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트럼프의 악재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3차례 TV 토론이 있었고 트럼프 음담 패설이 공개됐고 10여 명의 여성이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동시에 위키리크스는 힐러리 이메일 유출까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릭트먼 교수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이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제3후보의 지지율이 5% 이상이 확보되어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트럼프 성추문은 대선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1860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후 미국 근대 역사를 지배했던 정치 패턴을 뒤흔들 전례 없이 위험한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라는 겁니다. 자, 급격한 변화는 우리 정치의 근본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이런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대선을, 지난 3차례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한 인공지능 AI가 트럼프를 올해의 성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모그 IA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로봇은 트럼프를 이번 대선의 승자로 점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4년 인도 벤처기업 제닉 AI 창립자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모그 IA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미국 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검색 추이를 분석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2004년 이후 3번 다 맞췄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면 인터넷 참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터와 동향에 반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 지금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의 동향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힐러리가 아직 트럼프보다 좀 우위에 있죠. 힐러리는 지금 한 3.6% 정도 종합 여론조사, 리얼 클리어 폴리틱이라는 데서 그런 걸 매일 집계하는데요. 정도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힐러리가 안심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강직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최근 유세장마다 내가 선거에 지면 절대 승복 안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작된 투표를 밝혀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힐러리를 깜빵으로 보내겠다. FBI나 힐러리를 도왔던 지금 이메일 스캔들을 덮으려고 했던 법무부 그리고 백악관도 다 각오해라. 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이 굉장히 좁아지니까 FBI 국장도 겁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저러다가 트럼프 당선되면 혹시 내가 깜빵에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평소 하는 이야기로 보면 저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것이 FBI로 하여금 전작에 잡아놨던 내용을 이제 발표하게 한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선거는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닥 정서나 민심, 돌아가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미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자, 이 속에서 FBI가 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거다라고 봐야 되고, 트럼프가 선거 조작 그리고 불복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지지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미리 힐러리가 다 이겼다 하면서 부풀어진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끝났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투표 의욕을 상실케 하려고 했던 전략에 대응해서 매우 적절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8%가 부동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신을 공화당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30%, 민주당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21%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동층 중에 공화당의 성향이 많은 것은 실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로 주목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 눈여겨볼 부분은 어느 쪽이 더 투표를 열심히 하느냐. 그 부분에는 트럼프 지지자가 투표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힐러리 지지자보다 한 10% 이상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부동층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는 공연히 앞서간다고 이렇게 춤만 추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블록스톤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요, 스티브 서츠먼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죠. 컨설팅 그룹인데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산층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전 세계가 지금 포퓰리즘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 유럽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산층들은 금융위기 이후 불행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자, 그 이유들을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RB가 미국인의 46%가 갑작스럽게 $400가 필요할 경우 이를 구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절반이 46만 원을 구할 수 없는 위치에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금융이 문제가 됐고 이것이 저성장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경제 회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대중의 분노가 확산이 되고 있고, 분노는 때로 소득 불균형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과 외교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4년 전에 롬니가 승리하는 것이 오바마가 지금 된 것보다 경제가 나아졌을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톤의 서츠먼 CEO조차도 이번 대선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들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제 자신의 어떤 신념과 소신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예측력을 가지고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거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선 과정에도 트럼프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비난을 받기도 했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 자릿수 차이가 난다, 힐러리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살면 남의 시선이나 입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TV에 나가서도 몇 차례
트럼프가 확실히 당선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땐 조롱도 받고, 이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신념도 중요하고 그 신념이 맹목적이 아닌 과학적인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어떤 예측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문제, 이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문제, 여기에 반해서 미국의 거대한 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이후에, 릭트먼 교수 이야기죠. 가장 급격한 변화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앞에 트럼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저는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다들 그 미국 대선에 시각이 많이 팔려 있으니까요, 대선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회사는 트럼프가 전국 지지율에서 48%로 바이든 47%를 앞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라스무센은 트라팔가 그룹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와 더불어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라스무센은 트럼프가 1%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나머지 대다수 여론조사 회사들은 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폭으로 하루 전까지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CNN이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유고브가 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12%, 11% 많이 앞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극과 극인데, 과연 미국의 같이 저렇게 복잡한 나라의 여론조사를 1500개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꾼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도박꾼들은 여론조사보다는 현실적이죠. 그래서 미 대선의 승자를 지금 맞추는 종목에 영국 베팅 업체에 3,660억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판돈이요. 그래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있었던 판돈보다 약 한 6천만 파운드가 더 걸렸어요. 그런데 베팅 업체가 제시한 승률은 바이든이 66%, 트럼프가 35%.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2배의 그 승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럽 또 다른 베팅 업체에 따르면 14개 베팅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부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팅 업체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작은 쪽에다가 배당을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크게 지금 베팅 업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따려면 트럼프 이겨야 된다는데 걸어야 돈을 따는 비율이 높아지겠지. 우리가 경마할 때 보면 누구다 1등 할 때 1등 할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데다가 돈을 걸면 이겨도 많이 못 받고, 그 1등 하는 말이 아닌 엉뚱한 말한테 걸었다가 갑자기 1등 하면 엄청난 돈을 따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중남미 파나마에서 운영되는 그 베팅 업체도 바이든에다가 54% 승률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박이니까 그 트럼프한테 70%가 걸었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한테 걸어야 많이 따지요. 그래서 도박 업체에서 설정한 승률은 바이든이 다 놓고 돈은 트럼프한테 많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역시 도박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바이든이 216개를 확보했고 270개가 당선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125개, 그리고 지금 어느 쪽으로 아직 확실히 기울지 않아서 아슬아슬한 게 197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평균은 오늘 이 시간 현재 전국의 모든 조사를 다 여태까지 다 합쳐서 평균 낸 거는 바이든이 6.7%를 전국에서 앞서고 있다. 과거에 이제
힐러리 때는 마지막 날 2%로 줄어들었죠. 근데 바이든이 지금 6.7%를 앞서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막 도착하는 여론조사들까지 다 합쳐서 지금 6.7%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격전지 있죠.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바니아, 그리고 애리조나, 또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 6개에서는 바이든이 2.6% 이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격전지에 6개만을 놓고 봤는데 오하이오가 추가됐습니다. 오하이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격전지로 지금 돌변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제 오늘 밤부터 투표할 이런 투표자보다 이미 투표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잡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개연성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여전히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시끄럽지만은 이번에 트럼프는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년간의 트럼프 행적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데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4년을 보고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렬한 트럼프의 대깨문급이나 한국의 숙골급쯤 되는 지지자들 빼고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빠졌고 또 과거에 힐러리 하는 꼬라지를 봐서 힐러리를 죽어도 표를 찍기 싫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인이나 여피족이나 미국에 좀 사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의 상층 중에서요. 그런데 바이든은 솔직히 좀 불쌍한 수준이지 힐러리 같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타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아들이나 가족의 부패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일부 터져도 지금 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일 날까지 대형 비리 폭파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트럼프 지지자나 바이든 지지자나 서로가 각자를 찍어야 될 확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 비리가 터져도 이 지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같이 이 선거를 앞두고 큰 비리가 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샤이 트럼프,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가 많냐 아니면 샤이 바이든이라기보다는 샤이 안티 트럼프라고 봐야 되겠죠. 숨어있는 반 트럼프 지지자가 많냐 이 부분이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적어도 핵심적인 판단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를 안 찍으려 떨어뜨리려 기어코 투표하러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016년 4년 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인기는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창피할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 집 앞에 보통 미국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민주당 깃발, 바이든 이름, 트럼프 깃발, 공화당 깃발 이런 거 걸어놓는 게 많아요. 정치 성향을 드러내죠. 그런데 4년 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 시골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또 무슨 소신에 찬 농부 이런 사람 외에 도시 사람들 중에 트럼프 지지한다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천박하게 비춰집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굳이 샤이 트럼프라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는 걸 감출 만큼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트럼프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트럼프 반대를 너무 강하게 드러낼 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뭐 민주당이 내키지는 않지만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표를 찍을 사람들은 자신의 안티 트럼프 성향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투표에서 드러낼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숨어있는 트럼프보다 안티 트럼프 표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깨면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보다도 차이가 조금 더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내전을 걱정하는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대선에서 안 됐다고 싶으면 저 사람은 대통령 한번 한 걸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해먹을 건덕지가 많을 겁니다. 설마 그럴까 싶은데 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 다른 사람들처럼 전임자는 은퇴해서 시골에서 별장이나 이런 데 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뉴욕에서 아마 자기 빌딩에서 할 겁니다. 김정은이하고 사업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졌다 싶으면 바로 깨갱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을 마지막으로 예측했던 그런 여론조사 회사나 일부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의 결과는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끝나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가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데 국민은 바이든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국민 여론 사이에 지금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국 문재인은 문가리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외교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심지어 트럼프가 떨어지면 김정은이하고 사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당선되면 미국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전략적 인내 형태처럼 해서 북이 핵을 갖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할 때만 대화를 진전시킨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뒷구멍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가리 친북 친중 정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북하고의 거래를 붙이는 데는 단순하고 그동안 4년 동안에 트럼프 밑에는 숱한 로비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놨다. 한국의 한 큰 회사는 미국 회사들 빼고 일부 빼고 한 4번째의 개인적인 로비를 미국에 많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미국의 로비는 약했는데요. 한국 회사가 최고의 회사 하나가 미국에서 한 4, 5등 정도 하는 대미 사적 로비액을 추진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공으로 로비한 것도 세계 1위죠. 그러니까 민간과 그 다음에 한국 이 정부가 엄청난 대미 로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한 80%가 바이든을 선호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한국 국민은 이 폭압적인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추파를 던지는 것에 지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문가리가 말은 안 해도 김어준이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 낙곰수 김어준이가 지 방송에서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트럼프 뽕에 걸려있는 이 숙골들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가리 패거리가 트럼프 당선을 원하고 있는데 숙골들이 트럼프 당선을 원하고 저나 뭐 조갑재 선생 등을 굉장히 욕을 한다고 지금 그래요. 황장수 조갑재가 트럼프 욕한다고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보수의 숫골 수준이 이 모양이고, 그리고 무슨 교회를 다니니까 트럼프가 어디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미국 무슨 복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잡고 남부의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들 표들라고 저렇게 하는 척 하는 거지. 트럼프는 지 스스로 무슨 종교를 믿고 있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말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에 지난번에 워싱턴까지 흑인 폭동이 이렇게 번졌을 때 트럼프가 백악관 맞은편에 있는 교회 앞에서 성경을 거꾸로 들고 사진을 찍은 장면이 저 사람의 이 종교 활용, 악용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친중 좌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심지어 또 숙골들이 일부 트럼프를 지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지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친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무식해도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지요. 자, 저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데, 바이든이 될 건데 사전 투표가 1억 표다. 그래서 2016년 대선 때는 사전 투표가 우편 투표, 직접 투표 합쳐서 5,720만 표인데 그때보다 엄청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표를 이미 한 사람 숫자가 내일 투표 날에 투표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보다 5천만 표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선거가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경합주 6곳 중에서 러스트벨트 3곳은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선벨트라고 불리우는 플로리다부터 이제 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것은 뭐 한 3개 중에 2개 이상을 트럼프가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의 혼돈에 빠진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조지아주나 텍사스 이런 주들이 지금 이전에는, 그리고 오하이오 이런 주들이 다 트럼프 텃밭이다 이랬는데 이런 주가 또 혼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지금 일부 학자들은 96대 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을 이 시종일관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때 방송국에서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예측을 했고, 나중에 그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할 때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왜 되냐? 트럼프가 4년 전에 2016년에는 힘이 강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동을 잘하고, 개인적으로 잡놈이지만은 선동을 굉장히 잘해서 미국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죠. 4년 동안에 바꾸고 경제를 뭐 챙기는 척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 법률과 공사 구분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위험스러운 행동들을 은행이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 자체가 기본도 되지 못하는 측면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났다 어쨌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었고, 실제 경제가 겉으로 살아난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식으로 살아날 경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에도 실패했다. 미국의 이 3대 과제가요, 경제, 코로나,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문제,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매우 이렇게 원칙적인 그야말로 수구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요.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식의 그런 개혁안도 틀려 먹었지만은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의료보험 문제가 미국에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 다가 트럼프한테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년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트럼프를 국민들이 4년 동안 맛을 봤어요. 근데 백인 트럼프 지지자 중에도 이탈청이 이렇게 번지고 있고, 코로나나 건강보험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노인청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이든은 어떤데? 바이든은 많이 좀 모질하는 사람이죠. 바이든 때문에 찍어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찍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미국의 이번 선거의 핵심인 겁니다. 지난번의 선거는 트럼프를 반드시 찍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힐러리를 절대로 당선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미국 사람들의 여망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바이든은 좀 모질하는 사람, 치매 노임 취급을 받으면서 좀 문제는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힐러리나 트럼프만큼 찍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좋은 이웃집 할배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년 전에 비해서 상대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부감이 이번에는 누구한테 옮겨왔느냐? 트럼프한테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공화당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한 15% 20%가 이미 이전을 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 득표 숫자는 힐러리가 300만 표 이겼는데 이번에는 한 500만 표, 600만 표 이상으로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도 미국은 이 투표에서 이겨도 주별로 이기면,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표차가 너무나 버리면 주별로도 이길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는 제가 볼 때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억 명의 사전 투표자 중에서 우편 투표가 대통령 선거 당일날까지도 도착하지 않는 투표가 한 20만 장 정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일부 법에는 투표 당일에 도착하지 못한 표는 투표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둘러싸고 몇 개 주에서 근소하게 이렇게 접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개표 완료 선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처음에 당일날 투표를 중심으로 개표해서 저녁에 누구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날 투표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할 수도 있어요. 또 접전 지역에서 트럼프가 약간 낮다라고 될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 1억 표를 다 까면 트럼프가 지게 되겠죠. 요 사이에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 선거 졌다 말은 절대 안 하겠죠.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고. 그럼 바이든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승리 선언을 먼저 해버릴 수 있어요. 원래 상대가 승복을 하면 승리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당일날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도 직접 그날 한 투표도 완료되기 전에 당선 선언을 스스로 하면서 이제 시비를 몰아가면서 미국이 전역이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과 폭동, 총격전 등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선 승부는 끝났다. 그래서 바이든이 됐는데 미국에 지금 이번에 엄청난 사전투표의 이 부분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건데, 트럼프가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엄청난 내부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다분히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법정으로 가가지고 플로리다처럼 몇백 표 차로 깨보자라는 수준의 결과는 아닐 거다. 결론은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이게 저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저 중앙일보가요, 민주당은 괴물, 트럼프는 영웅이라고 영하 20도에서 차박을 하면서 트럼프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햄퍼스 프라이머리에 특파원이 갔는데요.
유세장 맨 앞줄에 그 만사 생업을 제끼어 놓고 2000km, 다른 주에 살면서 2000km를 달려와 가지고 그야말로 트럼프 유세장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 그걸 프런트로 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 사생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요 근래 굉장히 추웠지요. 2000km, 뭐 500km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노숙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군인이 되어서 야전에서 먹고 자면서 내란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공산주의자가 운영하는 사악한 언론을, 사악한 괴물 민주당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같은 유격대원이 도와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이 상황이 이래 된 것은 민주당과 중국 탓에 생활이 피폐해졌다. 현 상황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한국에 전쟁이 나면 그러면 도와야 되냐 하니까 돕기는 해야 되지만은 미국에 있는 노숙자가 더 먼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이 추종자, 트럼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과거는 백인 중산층 또는 서민이었다가 현실에서 상처와 실패를 겪고 생활에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중산층 붕괴와 트럼프 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 중산층의 불안, 서민의 불안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을 했죠. 지금 지난 1년간 트럼프 발언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는 성난 프레카리아트, 제가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했죠. 자,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노동 무상계급, 대표적으로 요즘 한국에서 부쩍 늘어났던 이 배달맨들이 그 대표적인 그런 직장이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런 프레카리아트 계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 정통적인 백인 중산층을 하던, 중산층이라 불리우던 화이트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 계층이 붕괴되면서 프레카리아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불안감을 엄청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이 사람들의 울분을 자극하고 그 대상이 민주당이다, 중국이다, 그리고 국경 문제다, 석유개발 중단 문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런 말을 무조건 환호하면서 옳은지 틀린지 생각도 안 해보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보통 가정이 버는 것보다 생활비가 2배가 더 들어서 스트레스를 크게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 이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려면 13만 달러를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6천만을 벌어야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자동차 운행을 하고 의료비, 은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340만 달러 정도 벌어야 된다. 그런데 미국 가구의 중위 연소득은 그의 절반인 7만 5천 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으로 계산하나 매년으로 계산하나 보통 가정의 생활고 돈 걱정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둘을 양육하고 대학교 1학년까지 대해주는 양육과 보육, 일부 학비, 의료비, 내 집 마련 비용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 생활고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이 평생 지출 340만 달러라 이렇게 보는데, 의료비로 93만 달러, 내 집 마련과 이 모기지 상한에 80만 달러, 은퇴 저축을 갖다가 쌓는데 71만 6천 달러, 자녀 둘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57만 7천 달러, 2명의 대학 생활비 내주는데 이제 처음 내주는 거, 그 뒤부터는 알아서 하더라도 4만 달러,
평생 한 가정에서 자동차 10대를 구입해 운영하는데 27만 1,300달러, 애완동물을 위해서 6만 8천 달러, 결혼식과 예물을 위해서 3만 5,800달러, 자녀 낳는데 출산 비용으로 건강보험 갖고 있어도 5,700달러, 장례 비용으로 7,850달러,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근래 미국을 휩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이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가장 타격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의 비율도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외견상으로 보면 미국 상류층은 금융위기나 이럴 때 겪었던 경제 손실에서 다 회복됐는데 재정적으로 훨씬 더 가난해지고 숫자도 줄어들고 불안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안정된 일자리에 있다가 그게 이제 그런 일자리를 잃고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그들이 전부 프레카리아트가 되면서 그야말로 분노를 쌓아내고 그를 분노를 자극하는 트럼프한테 맹목적으로 지금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회가 그 사회의 전통적인 시스템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의 트럼프에 열광하는 이 프리카리아트 계층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의 위기이자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이고 한국도 앞으로 정치가 머지않은 시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